혜란님, 그 김남국의 코인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은 사과를 했는데 개딸들은 김남국을 응원한다고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개딸들과 이재명이 분명히 한 편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강성 지지 발언을 하고 사실은 벌써 그게 해체됐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재명이네 말 탈퇴했어야 되잖아, 이재명 대표가. 네. 그리고 비명계에서도 소리가 크고 국민들도 그거를. 네. 근데 본인이 거기 있다는 거는 같은 목소리인 거거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뭘 생각하냐면 실제 자기 마음과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행위를 취해줘야 될까? 그게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질 않고 네. 김남국 코인 뭐 그게 어때? 이렇게 하면 지지율 깎아먹고 표를 못 얻고 내년 총선에.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그냥 맞춰줄 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분이 대장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 걸 볼 때 법만 안 걸리면 어떤 걸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엄청 많잖아. 그런 분이 무슨 코인 갖고 충격 받았겠어, 그치?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 자기를 대신해서 개딸들이 그렇게 김남국 의원 괜찮다고 응원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주니까 시원하겠지. 근데 정치인들이 항상 이게 문제인 거야. 진짜 성공하고 싶고 정치인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민들이 되게 존경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항상 모든 위인들이 했던 방식이 있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돼. 네.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내 생각이 주관이 뚜렷해야 돼. 사실 법에 위배 안 되면 그거 어떠냐. 차라리 그렇게 말을 내주는 게 낫거든. 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서 실제 속의 마음과 생각과 말할 때 또 다르잖아. 이게 분열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인간은 분열성을 갖고는 절대로 어떤 걸 성취할 수 없게 돼 있어. 성공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제일 법칙이 그거야. 자기의 생각과 모든 생각은 그 말과 일치해야 되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일치시킬 수 있는, 삼위일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 정치인뿐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고 그걸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무한히 성장하고 그게 마음의 원리거든. 네. 근데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눈치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해. 그 애고가. 그렇게 할 때 성공을 못하고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을 한다. 또 대기업 총수가 된다. 그런 많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박수쳐. 진정한 성공은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산 내 자신이 존경스럽고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고 후회가 하나도 없다. 정말 잘 살았다. 하고 아무 후회 없이 자기를 존경하면서 자기 삶을 너무나 만족하면서 딱 죽을 수 있을 때 진짜 성공이야. 네. 스스로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될까? 자기가 자기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았어야 된다고. 네. 자기가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말과 언행을 할 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 그런 야비한 자기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언행이 일치 안 되고 생각과 말이 또 일치 안 되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 안 될 때는 뭔가 삿된 의도가 있는 거야. 빼앗고 싶고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 얻고 싶은. 그게 비열하고 야비한 애고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존경하지 않지. 사람들이 괴로운 건 알고 보면 타인이 날 존경하고 사랑 안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기에 스스로 사랑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마음 공부를 하면 왜 마음이 편해지냐면 자기 생각을 속이지 않고 말해. 행동도 그렇게 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돼.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속이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 남한테 사랑받길 원하지 않아. 여기서 당당함이 나와. 여기서 신념이라는 게 나오거든. 모든 인간은 신념이 있고 당당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거든. 근데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 보였어. 네. 네. 사이다 발언하고 그치? 당당하고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그렇지 못하지. 왜 그래? 항상 분열돼 있다는 걸로 암시하는 거야. 자기가 늘 그런 식으로 지지율을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아픈 일이 딱 왔을 때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고백하고 벌 받겠다. 그래서 벌을 받아버려야 당당한 자기가 또 돼서 자기 신념대로 살 때 아직 나이도 젊은데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냥 대통령을 하나. 진짜로 존경받고 성공적인 대통령을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은 그냥 존재감이 점점 사라질 거야. 사라지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어쩌다 저 꼴이 됐어? 어쩌다 저렇게 개딸처럼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짐승으로 비유하는 우리는 사냥개 딸이다 막 이런 그런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끌고 저런 정치인이 돼버렸잖아.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의식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식 있고 경우를 알고 올바른 의식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아직 안 망한 거야. 나라가 벌써 망하지.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그래도 행동이 있고 양식이 있고 올바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나라 걱정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의 중도 표심을 얻으려면 저런 개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표 조금 얻으려고 여기도 굽신 저기도 굽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존경스럽겠냐고.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밖에 존경을 얻지 못해요. 사람은 일단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그대로 살면 세상이 내 거울이거든. 세상이 내가 나를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듯이 인정하게 돼 있어. 그렇게 살아야 그게 완전한 성공이고 행복이야. 그렇지 않고 가식으로 남들의 암만 지지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들 자기가 자기 인간이 어떤 꼬라지인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랬어도 그런 에고는 마지막에 죽을 때는 만족을 못하고 후회가 많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걸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재명 대표를 보면 제가 작년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 계속.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이 도둑놈의 새끼 막 이런 게 이재명 대표 속에 있는 그 도둑놈 새끼 마음한테 한 거야. 왜냐면 나도 이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본 게 내 도둑놈 새끼 마음이거든. 다 갖고 싶고 남의 거 뺏고 싶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근데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도둑놈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생각해도 내 속에 도둑놈이 있는 한 난 행복하지 않거든. 그 수치를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인배 정치인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버럭버럭한 거고. 그러니까 점점 의식 수준은 떨어져서 저렇게 양식 있는 국민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개딸들 저런 사람들만 지지를 하고 따라다니고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사이다 같은 옛날에 명쾌한 면은 사라져버리고 되게 의존적이고 약하고 굼뜬 그런 약자가 하나 남아있고 존재감도 되게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재명이는 죽고 약자 이재명이로 사는 거야. 그 죄인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죄인 마음, 도둑놈 마음으로 사니 세상을 향해 어떻게 떳떳하겠어. 그렇지?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이걸 총평의 주제로 잡은 건 성공하려는 많은 분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자꾸 타협하려고 할 거야. 네. 내가 내 마음을 속이고 이게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이거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러면 굽신거리고 거기 맞추고 싶고 당장 돈 조금 벌고 좀 이 사람의 권력으로 등에 업으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못 살아요.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걸 얻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얻지도 못하게 돼. 조금 느리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돼. 자기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걸 알 거야. 만약에 도둑놈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부터 고치면서 고쳤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놓친 그 생각이 언행에 나타날 때 남한테 지적받을 때는 바로 내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해서 마음과 생각을 고친 다음에 다시 가고 이렇게 10번을 넘어져도 10번 수치당해도 내 마음을 생각을 고쳐서 그 잘못된 생각이 언행으로 나타나는 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면 다 그 수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올바르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제 마음 공부 18년 동안 가장 크게 얻은 게 바로 이 세 가지를 일치하는 삶이고 이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점쟁이도 아닌데 제 말대로 돼요. 두고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예지력이 있죠. 순수한 마음은. 그건 점쟁이가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운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 먹게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알게 돼 있어.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삶이 일치하는 그 바른 정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운명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사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욕심에 눈이 어둡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뭐를 얻으려고 그렇게 정도가 아닌 길을 막 걷고 자기 수치를 막 무시하고 남이 얘기해줘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살 때 눈이 어두워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으로의 자기 운명과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위대한 이슈 나타나서 그걸 얘기해주고 자기 마음으로 올바로 쓸 때 이렇게 남의 아픔이 어떻게 될지도 보이고 앞으로 운명도 보인다는 거 알려주려고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거죠.